예, 반갑습니다. 장진영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일요일인데 쉬셔야 되는데 오전부터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평가단 여러분들이 많이 오셨고요. 또 우리 당직자 여러분들도 많이 오셨고, 또 우리 참가하시는 선수들도 오셨고, 또 의원실에서도 또 이렇게 오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권은희 의원님이 아침에 직접 오셨습니다. 큰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십시오. 예. 원래는 우리 멘토이신 의원들께서 이렇게 참석을 하시기로 돼 있는데 오늘은 권은희 의원이 오셨습니다. 다른 의원실에서는 이제 보좌관님들이 대신 오신 것 같은데요. 좀 이따가 멘티와 멘토 소개를 할 때 같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바른 토론 배틀 바톱의 시즌 2인데요. 지금까지 16강 경과 보고를 하는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나오나요? 정당 최초, 정당 유일, 바른 토론 배틀 시즌 2 2030 청량편. 말 한마디에 장학금 받는다. 한 달간 펼쳐지는 토론 배틀 토너먼트. 국회의원이 멘토가 되고 참가자는 멘티. 1등하면 장학금이 무려 200만원. 10월 15일부터 17일까지 온라인 접수를 받은 결과 전국 청년들 60여 명 참가. 안녕하세요. 네, 보유민님이시죠? 예선 진출을 위한 방문, 이준석 최고위원과 페이스톡 면접. 오인 평가단 심사. 지금부터 예선 진출자를 소개합니다. 어쩔 수 없이 빠르면 5년 안에 이게 상용화가 어쩔 수 없이 될 거라고. 자신의 직업을 옮기는데 충분한 지원을 하긴 해야 되는데, 지금은 우리 사회가 아직 서로의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최소한의 사회적 안정망을 사회적 구축하는 것부터 올바른 우리 모두가 상호가 좀 행복하기 위해서 나아가야 할 방향. 그게 이제 맨 처음에는 공격적인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오는 혐오 발언 같은 것만 지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대부분 스포츠들이 합법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을 통해서 많이 나타난다고 생각해요. 주류세 인하와 같은 인센티브를 주는 식으로 해서 그런 서로 존중하는 마음이 일단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정부와 또 나중에 정부에 계속 요구될 일자리 창출에 심각한 규제를 지금 당장 푸는 것은 조금 시기 선거가 아닐까. 그거면 그들의 기회를 주고 시민단체 중심으로 정치인들한테 주로 이용당하는 쪽으로 많이 정상적 전략으로 기억할 수 있는 남녀가 같이 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름표로 저희가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서 아침에는 이제 A조 네 팀이
블라인드 채용 제도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분이 전부 다 서울 분들인가요? 저는 전북. 또 다 나머지 서울 분들이세요? 네. 일산. 네. 전북 분은 언제 오셨어요? 우리 전북 전혜성? 네, 저는 어제 왔습니다. 어제 왔어요? 예. 잠은 어디서 잤어요? 친구 집에서 자고. 아이고야. 예. 열정이 대단합니다. 오늘 네 팀이 출전을 했는데요. 멘티와 멘토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효건, 뭐라고 해야 되죠? 안효건 후보라 그래야 돼요? 뭐라 그래야 돼요? 토론자. 예. 안효건 토론자와 김삼화 의원이 멘토시네요. 김삼화 의원은 오늘 안 오셨죠? 의원실에도 누가 오셨죠? 예, 그러면은 소개를 해주십시오. 안효건 토론자, 그 다음에 김삼화 의원실에 우리 보좌관 같이 소개해 주십시오. 네. 인사해 주십시오. 네, 이번 바른 토론 배틀 시즌 2에 참가하게 된 참가자 안효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멘토도 소개를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김삼화 의원실 이용관 비서관이라고 합니다. 네. 그다음에 최준엽, 권은희 의원 요 A2 팀 소개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엔 바른 토론 배틀에 참여하게 된 최준엽이라고 합니다. 네. 권은희 의원 아까 뭐 따로 말씀 없으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 팀입니다. 강신현, 정병국 의원. 네, 요 팀입니다. 안녕하세요. 바른청년 토론 배틀에 참가하게 된 강신현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안녕하세요. 정병국 의원실의 이승환 보좌관입니다. 지금 저희 의원님 지역구 김장 행사 중에 영상을 보고 계신데 파이팅해서 꼭 올라가겠습니다. 네. 그 정병국 의원님한테 지도는 받으셨어요? 예, 좋은 가르침 받았습니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전혜성, 정운천 의원 줍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소개합니다. 네, 바른 토론 배틀에 참가하게 된 전혜성이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저 정운천 의원실의 윤종준 비서관이라고 합니다. 저 의원님하고 만나뵙고 저희 전북 출신이라서 네. 특별하게 생각하고 계시고 꼭 자주 계속 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북 쪽은요. 예. 자, 이렇게 오늘 뭐 국회의원분들이 같이 오셔야 되는데 여러 가지 뭐 외국 나가 계신 분도 있고 또 지역 일정 때문에 부득이 참여 못하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쁘시죠, 물론 다들. 근데 자리를 채워주신 권은희 의원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 바른 토론 배틀 안건을 내고 지금까지 준비를 해온 우리 이준석 최고위원 어디 계신가요? 그래요. 네, 좀 이따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토론자들의 토론을 지켜보고요. 채점을 해주실 분들입니다. 이분들의 손에 오늘 토론 결과가 이제 달려 있을 텐데요. 심사위원단과 심사위원장님입니다. 저 앞에 앉아 계신데 뭐 숫자가 많으시니까 우리 심사위원장님 대표로 인사를 해주시죠. 김철근 심사위원장님이신가요? 네. 네. 오늘 처음 하는 건데요. 여러분들 기대하는 만큼 발휘해 주시고 공정하고 첫 주제가 브라인드인데 저희도 브라인드인데. 네. 네. 심사위원들끼리도 잘 모릅니다. 그렇군요.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오늘 토론 배틀이 진행이 되고 또 채점은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영상으로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바른 토론 배틀 시즌 2의 경기 룰 설명 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바른 토론 배틀 시즌2 청년편 진행 방식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국회의원 멘토와 청년 멘티로 팀을 이루어 먼저 16강에서는 4팀 자유토론으로 진행됩니다. 진행 방식은 첫째, 각 참가자별 1분씩 입장 발표를 합니다. 둘째, 각 팀별 10분 총량제 자유토론을 합니다.
셋째, 멘토 찬스 1분을 1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넷째, 각 팀별 1분씩 마무리 발언을 합니다. 마무리 발언이 끝나면 평가단 심사가 즉석에서 이루어집니다. 승자는 바로 8강으로 올라가게 되며 1대1 찬반 토론을 진행하게 됩니다. 첫째, 각 참가자별 1분씩 입장 발표를 합니다. 둘째, 각 팀별 12분 총량제 자유 토론을 합니다. 셋째, 멘토 찬스 1분을 1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넷째, 각 팀별 1분씩 마무리 발언을 합니다. 마무리 발언이 끝나면 평가단 심사가 즉석에서 이루어집니다. 승리한 팀은 다음 경기를 치르게 되고 토너먼트 형식으로 결국 마지막에 이긴 자가 승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16강에서 8강으로 올라가는 이렇게 이제 토너먼트 형식으로 진행을 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16강에서 각 조별로 2팀을 뽑게 되는 건가요? 그렇게 되는 건가요? 각 조별로 2팀. 그러면 오늘 지금 하는 A팀, A조에서도 2분이 8강에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이 4분 중에 어떤 두 분이 8강으로 올라가게 될지 굉장히 저도 기대가 됩니다. 저도 매주 그 채널A 외부자들의 지금 출연을 해서 매주 그게 녹화 시간이 한 5시간 됩니다. 5시간 동안 몇 가지 주제를 놓고 뭐 싸움도 하고 말싸움도 하고 이렇게 열심히 토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사회자로 좀 사회를 봐달라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그 토론을 그렇게 하다 보면 제일 중요한 건 상대방의 말을 잘 듣는 것. 아마 이게 제일 좋은 팁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멘토들한테 많이 좀 가르침을 받으셨을 텐데 그 내용을 잘 기억하셔서 오늘 주제를 설득력 있게 한번 풀어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총 이제 한 토론자당 총 12분이 주어지는데 그 12분은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그 중에 1분은 모두 발표로 1분씩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주제 토론으로서 1인당 10분을 쓰게 되고요. 마무리 발언으로서 또 1분을, 각 1분을 쓰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각 토론자는 12분의 발언 시간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모두 발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각 1분씩이고요. 순서는 안효건, 최준엽, 강신영, 강신현, 전혜성 요렇게 앉은 순서죠 지금? 그죠? 네. 순서대로 1분씩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발언 시간은 저 앞에 자기 이름이 붙여진 노트북에 시간이 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효건 토론자부터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블라인드 채용은 언젠가 반드시 없어져야 할 우리 사회의 또 하나의 보이지 않는 코르셋입니다. 그것은 우리 눈에 마치 공정과 합리의 상징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이면에 불공정과 불합리로 점철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블라인드 채용은 여러 가지 채용 기준에 편견이 개입할 여지가 있다고 하여 그러한 채용 기준들 자체를 없애버려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미세먼지가 있다고 하여 화석 연료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것이 타당한가? 혹은 사법농단이 벌어졌다고 하여 법체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타당한가? 우리는 이 지점에 대해서 깊게 고민을 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지금 당장 블라인드 채용이 주는 효용이 물론 커 보일 수 있다는 점 인정합니다. 그러나 본질을 외면한 채 그것을 앞으로도 계속 유지 혹은 확대하자는 주장은 진정한 공정과 합리를 외면하고 다양한 인재의 가치를 부정하는 구시대적인 발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진정한 공정과 합리는 문제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똑바로 직시할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런 블라인드 채용 같은 당장의 현상에 급급한 주먹구구식 대처보다는 좀 더 근본적인 원인에서부터 문제의 해결점을 찾아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최준엽 토론자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정부의 블라인드 채용은 크게 세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블라인드 채용은 정부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블라인드 채용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이 아니라서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힘듭니다. 또한 대학 입시 학점 경쟁은 그나마 가장 우리나라에서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제도였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부족으로 실력 평가가 이루어지기 힘든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 블라인드 채용은 정부의 기대 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채용 비리가 오히려 악화되어서 기회균 등이 폐지될 것이고 새로운 평가 도구에서의 결함으로 과정의 공정성 또한 침해될 것입니다. 블라인드 채용이 완전히 블라인드 하지 못해서 다시 한번 과정의 공정성이 침해될 것입니다. 블라인드 채용은 또한 실효성 또한 없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 블라인드 채용은 사회적인 부작용을 발생시킵니다. 현행법에서 규정한 우리 집단의 무대 집단과의 모순이 발생할 것이며 필기시험의 의존도 또한 높일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블라인드 채용은 합리적인 대책이 아니었으며 효과가 미비하고 부작용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저는 블라인드 채용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강신현 토론자 1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블라인드 채용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블라인드 채용은 단순히 공정성과 기회 평등에 전제되어서는 안 됩니다. 블라인드 채용은 앞으로 시대에 다가올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준비를 하는 고용혁신, 채용혁명에 부합한 채용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하반기 정부는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공기업 전면 의무화를 시행하였는데 이는 현행 블라인드 제도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저는 블라인드 채용을 현재 이대로 수용하자는 게 아니라 제도적, 사회적 인식의 개선으로 보완을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블라인드 채용 제도는 공정성 기반으로 한 실력주의 양성, 합리성, 그리고 사회 발전을 위해서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시대를 대비하는 새로운 방식의 채용이 필요합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전혜성 토론자 1분 발언해 주십시오. 저는 블라인드 채용에 근본적으로 반대를 하는 입장입니다. 제가 블라인드 채용에 반대하는 근거로서는 첫 번째, 채용은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뽑기 때문에 기업의 자율권을 보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블라인드 채용에서 이야기하는 학력 및 외모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지원자의 능력과 연관이 크다는 것들이 연구 결과로 발표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두 번째 이유로 근거로 듭니다. 세 번째, 기업들에게 더 많은 정보들에게 제공을 해줘야 더 좋은 인재들을 뽑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보들을 가린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 블라인드 채용이 아닌 더 좋은 인재를 뽑을 수 있는 시스템과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는 것이지 블라인드 채용이 해답이 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섯 번째, 이 블라인드 채용이 중기업과 소기업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적용되기 힘든 제도이기 때문에 이 블라인드 채용을 반대를 하는 입장이고요. 제가 생각하는 블라인드 채용은 채용 방법의 하나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채용이라는 것이 좋은 인재를 뽑는 과정과 결과이며 온전히 사용하는 대상 기업의 입장에 초점을 맞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네. 따라서 네. 마이크가 안 꺼지나요? 따라서 계속 괜찮을까요? 얼른 아니요. 네. 이게 지금 형평의 문제 때문에 앞에서도 이제 1분 다 초과해가지고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저도 왜 제대로 하지 않는가 좀 약간 그러셨어요? 했었는데. 네. 예, 제가 앞으로는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네, 하시죠. 네. 죄송합니다. 따라서 블라인드 채용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앞서 말했던 근거들을 바탕으로 저는 블라인드 채용이 인재를 뽑는 방법에 대한 효율성과 타당성의 측면에서 좋은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블라인드 채용에 반대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제가 본의 아니게 방해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어떻게 이게 마이크가 이렇게 자동으로 꺼지는 건 아니군요. 그러면 어떻게 알게 되죠? 1분이 넘은 거는 계속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제가 해야 되는군요. 예, 제가 그거 아직 몰랐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타이머를 보면서 그러면 어떻게 그 발언 시간이 우리 토론자 여러분들께서도 자기 시간이 얼만큼 남았는지 좀 보시고요. 시간이 넘어가면은 알아서 또 자제를 좀 해주시는 그런 매너를 발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모두 발언을 들어보니까
블라인드 채용에 대해서 3분이 반대, 1분이 찬성하는 그런 양상입니다. 제 예상하고는 상당히 좀 차이가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굉장히 흥미롭고 기대가 되는데요. 당부드릴 게 있다면 이게 블라인드 채용을 반대한다면 지금 블라인드 채용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어떻게 그러면은 보완책을 어떻게 대안으로서 제시하실 건지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면 설득력이 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제 토론은 각 10분씩 시간이 주어지는데 순서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시작만 우리 최준엽 토론자가 해주시고요. 그 다음부터는 자유롭게 토론해 주시되 자기 시간에 맞춰서 하시고 질문을 또 해주셔도 됩니다. 다른 토론자의 주장을 들으셨을 테니까 특히 지금 이제 3대1로 갈려 있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셔도 좋고 그렇게 자유롭게 질문을 많이 하시면 그분의 그 답변으로서 시간을 다 까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전략도 잘 적절히 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준엽 토론자가 먼저 포문을 열어주십시오. 네, 저는 우선 블라인드 채용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근본적으로 문제제기하고 싶은 부분은 이것이 정부의 취지에 맞는 대책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우선 학력, 출신 지역, 가족관계, 신체 조건들의 편견의 문제가 실제로 채용 후에도 심각하게 사내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채용 과정에서 정보가 가려진다고 해서 실제로 우리가 현 상황에서 겪고 있는 그러한 차별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는 답은 아니라는 것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블라인드 채용이 작동할 수 없다는 우려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반론 겸 강신현 토론자님께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이제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기 위해서 인재 채용 방식을 블라인드 채용으로 이제 바꿔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사업체별로 사실 채용을 해야 되는 인재 방식이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업체에서는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 방식으로 채용을 해야 되지만 어떤 사업체에서는 4차 산업혁명이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재 채용의 방식이 그런 방향을 따를 필요가 없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현재 정부의 방침으로는 모든 공공기관과 지방 공기업들이 이 제대로 따라야 하기 때문에 획일적인 그런 기준을 이미 제시를 하고 강요하는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그런 제도가 필요 없는 기업들도 이것을 왜 따라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강신영 토론자한테 질문이 갔습니다. 네. 먼저 제가 말씀드린 정부의 취지는 공정성의 취지가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현재 4차 산업혁명 시대인데 현재 지금 당장 필요 없다고, 그러니까 지금 뭐 인천항만공사라든지 마사회라든지 현재 블라인드 채용을 적극적으로 실현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좋은 성과를 하고 있는 기업들을 보면은 사실 4차 산업혁명과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4차 산업혁명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이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제도를 완비 그리고 보완을 하여서 그거를 더 변해가는 시대에 맞춰서 바꿔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직무, 그러니까 현재 직무에 관해 있어서 직무 적합성에 맞도록 뽑아야 된다는 이야기신가요? 예. 직무 적합성에 맞도록 뽑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현재 인문계의 경우에는 그 직무 적합성에 대해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대한민국 대졸자 채용 이후에 퇴사하는 이율의 49.7%가 그 자신의 전공과 무관하다는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 말은 현재 직무와 무관하게 일자리를 구직하기 위해서 급급하여 가지고 급한 대로 취업을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저는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현재 블라인드 채용 제도에서 누구한테 질문을 합니까? 이제
오시냐 토론자한테 네. 질문을 하고 싶은데 현재 블라인드 채용 제도에서 이제 많이 논의되고 있는 부분이 이제 학력이라든지 이제 외모적인 부분이라든지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도 차별적인 요인에 포함되어 가지고 이제 빼야 된다고 그렇게 블라인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혹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인성, 인상, 태도 이거는 그 직무 적합성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의 외모, 태도 이러한 부분은 그 조직 융화와 조직 적응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인성과 그런 태도가 아니라 학력과 외모적인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이런 것들이 차별적이다 해가지고 이런 블라인드 체제를 도입을 했는데 이런 부분까지 블라인드 해야 된다고 여쭤보고 싶고요. 이것들을 제가 왜 얘기하냐면은 이제 현재 블라인드 채용 제도가 외모와 뭐 학력 부분들을 많이 배제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외모와 그런 학력 부분들이 되게 능력과 성과의 연관성을 이제 입증한 논문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모가 좋다는 사람이 높은 경제적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입증하는 연구들이 있었고 또한 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외모는 좋은 인간관계, 사회적 파워, 창의적 인상에 영향을 미쳤고 결국 이러한 것들이 직업적 성취에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 결과가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외모와 직업적인 성취 부분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블라인드 채용 제도는 학력이나 외모 때문에 블라인드 채용 제도를 도입한다고 그런 것들이 차별적 요인이기 때문에 블라인드 채용 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결국 기업의 경쟁력이나 분명히 성과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배제하고 본다는 것은 오히려 역차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할 말이 있을 것 같아서 발언을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발언하기에 앞서 아까 사회자분께서 저희가 지금 반대 3, 찬성 1이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 주장을 좀 더 엄밀히 표현하자면 찬성과 반대를 명확하게 나눠서 우리가 이걸 양극단의 논리로 봐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점이 있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블라인드가 사회에 필요할 수 있는 필요악일 수는 있겠지만 언젠가는 이것이 상징하는 바가 이것이 가리키는 바가 저희 사회에 있는 편견이기 때문에 없어져야 할 것이다 라는 주장이었기 때문에 저는 지금 강신현 참가자가 질문을 많이 받았고 질문을 하시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두 분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되게 블라인드 채용 방식이 문제가 많은 방식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하자품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이 하자품을 이 사회는 원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에게 아무도 블라인드 채용을 하라고 법적 제재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블라인드 채용을 늘리고 있죠. 그뿐만이 아니라 대다수의 국민들이 69% 정도 되는 국민들이 여론조사 결과 블라인드 채용을 찬성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하자가 많은 성격의 제도가 왜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강한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먼저 답변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기업들이 왜 시행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분명 기업들이 효율성을 제고했을 때 그러한 결정을 내렸을 수도 있겠지만 우선 이제 17년도 7월 5일 이제 관계부처 블라인드 채용 추진 방안에 따르면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개정 추진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민간에서도 출신지와 가족 관계를 삭제하는 것을 추진하고 금지를 의무화한다고 하면서 채용 관행을 민간 기업에서도 조사를 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표한다고 하면서 민간 기업들에게 변화를 촉구하는 정부의 방침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일정 부분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여론조사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앞으로도 이제 토론을 이어나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폐해들이 블라인드 테스트를 통해서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일단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채용 비리와 같은 것에서 국민들의 분노가 반영된 결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반대 측에서는 국민 여론들을 이제 국민들에 대해서 설득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런 여론을 좀 더 합리적인 방향으로 유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론이 불합리적이다라고 표현을 하신 건가요? 불합리적이다라는 것을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본인의 입장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어떤 부분 설득해야 될 여지는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한마디 좀 거들자면요.
앞에서 얘기했듯이 저도 제 입장에서는 이 블라인드 채용 제도 자체가 하나의 그 채용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의 도입의 여부는 이제 기업이 알아서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 블라인드 채용 제도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는 것은 이 채용 시스템 자체가 많은 오점과 한계성들이 명확하기 때문에 반대를 한다는 것이고요. 근데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제 저는 이것들이 사회적 요구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사회적 요구의 원인 자체가 뭐 학력주의로 인해서 뭐 선별적 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그 가장 큰 문제는 우리들의 기본적인 이제 시민 의식이 가장 기본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학력을 보고 그 사람의 능력을 판단한다, 일을 얼마나 잘한다를 판단한다가 예전에는 그 전에 그 관행대로 이어졌다면은 현재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지나가면서 우리들 모두가 아 학력이 높다는 것이 일 잘한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삼성 측은 이제 사트 제도를 95년부터 제도를 도입을 했고 근데 이 분명히 이런 요구들이 더 이렇게 많이 활성화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이 그런 인적성 검사들을 도입했다는 것은 분명히 기업이 먼저 아 이런 학력 위주로 뽑는 것 자체가 우리 기업 경쟁력에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분명히 그런 제도를 도입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회적인 분명히 요구들이 있지만 오히려 저 장기적인 발전으로 봤을 때 그런 시민의식이 더 선진화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기업의 경쟁력을 위해서도 블라인드 채용 제도의 그 문제점들을 명확하게 알려주면은 합리적으로 이제 일반적인 대중분들이 설득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두 분 입장은 일반적인 대중분들이 지금 존재하는 불합리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여론조사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네요. 저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한 이제 쉽게 말하면은 피해 의식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수능을 봐가지고 이제 대학을 그렇게 선별적으로 들어가면은 직어국을 포함한 상위 대학을 아무리 많이 이야기를 해도 한 20% 30% 정도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현재 지금 대한민국 경제 사회에 있어서 이제 그런 대기업들을 가기 위해서 그런 학력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필요하고 근데 그런 것들을 더 유리하게 메리트를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20% 30%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나머지 이제 70% 80%의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나도 대기업 가고 싶은데 되게 불합리한 제도인 것 같네 그것만 보고 뽑는 것이 이런 약간 좀 피해 의식이라고 할 수 있는 대중의 피해 의식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 학력에 대한 분노가 더 끌어올랐다라고 그런 보시는 것이 건가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건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는 주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반 국민들은 도둑놈이 아닙니다. 일반 국민들은 자기가 직접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정당한 평가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노력들을 전부 피해의식에 근거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뿌리 깊은 또 다른 편견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해야 할 것은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억울함을 풀어주고 우리가 이걸 어떻게 더 합리적인 방향으로 이 방법을 재설계할 수 있을지를 논의를 해야 하는 것이지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굉장한 억울함과 분노를 단순한 그 개인의 피해의식 정도로 치부를 해버린다는 것은 이 자리에서 굉장히 지양해야 할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 그런 대안점들을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얘기를 하고 싶은데 먼저 시간들이 많이 있으시니까 먼저 얘기를 제가 그래서 안효건 님이 말씀해 주신 거 상당 부분 동의를 하면서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 부분이 그렇다면 과연 블라인드 채용이 국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평등한 그런 세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제도인가?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제가 여기서 몇 가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일단 서류 전형에서 여러 가지 정보들이 삭제되기 때문에 기준이 굉장히 모호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채용 과정에서 최소한의 원칙이라고 여태까지 고려됐던 사항들이 다 삭제가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인물이어도 채용 가능한 제도가 될 수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서울교통공사에서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108명의 기존 직원이 친인척 관계라는 그런 사실이 밝혀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블라인드 채용으로 뽑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채용 과정에서 이들이 가족 관계인지 전혀 알 수가 없었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도 실제 사례에서도 밝혀졌듯이 이런 친인척 관계, 학벌 관계가 표시가 되지 않으면 오히려 이런 것들이 변명의 수단이 되고 실사례, 올해 나타난 사례인데 이 사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오히려 더 비리가 그리고 불평등이 심각해지는 이런 제도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국민들의 요구에 그런 평등성 요구에 부합할 수 있는지 안효건 토론자님께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셨던 부분, 채용 비리 부분, 우리 사회가 지금 가장 분노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것이 과연 블라인드 채용으로 인해서 가려진 인척관계 때문에 생긴 것일까?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실제 사례에서 강원랜드의 사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채용 지원자 신원을 전부 확인할 수 있었던 1988년부터 2014년도까지 강원랜드에 채용된 직원 중 친인척 관계에 있는 근로자는 무려 942명이었습니다. 반면 2015년 블라인드 채용 이후 채용된 직원 중에 친인척 관계는 단 9명 뿐이었습니다.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문제는 본질은 편견과 비리입니다. 어떻게 친인척 관계를 드러내도 채용 비리가 생깁니다. 친인척 관계를 감춰도 채용 비리가 생깁니다. 이것은 블라인드 채용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뿌리 깊은 부정부패와 내 사람 챙기기 문화, 이것을 고쳐 나가야 하는 지점이라고 저는 보고요. 이것을 근거로 블라인드 채용을 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저희가 좀 더 문제의 본질에서 멀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저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블라인드 채용은 언젠가 반드시 벗어나야 할 우리 사회의 또 하나의 보이지 않는 코르셋입니다. 그렇지만 코르셋이 지금 당장 감출 수 있는 부분이 우리 국민들에게 우리 국민들의 출혈에 더 도움이 되는 약이 될 수 있다면 아무리 입에 쓴 약이라도 지금 당장은 삼키고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안효건 토론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건 제가 마지막 부분은 제가 다 토시 하나 빠지지 않고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제가 마지막 부분에서 동의하지 않는 내용은 바로 이제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하는 것 때문에 친인척 관계에 대한 비리가 발생한다고 얘기한 적은 없고요. 저는 이것 때문에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당연히 친인척 관계를 통해서 비리를 발생하게 하는 그런 문화 자체의 잘못이지만 이 문화가 있는 그 기저에서 블라인드 채용이 도입이 된다면 당연히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는 이 사람을 잘 몰랐고 가족관계가 어땠기 때문에 어땠는지를 그렇게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채용을 한 후에 다시 검찰 조사가 들어간 경우에도 자료 자체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조사가 애초에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하고, 그리고 채용 과정에서도 이런 우려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막을 수 있는 그러한 조치가 힘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용 비리에 있어서 조사도 힘들고 방지도 힘든 게 이 블라인드 채용이거든요. 왜냐하면 정보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원인이 블라인드 채용이 있다고 하는 것보다는 저는 그 원인은 다른 데 있지만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했을 때 너무 결과가 심각한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을까라는 우려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네. 지금 보니까 이 제 오른쪽에 있는 이 우파 두 분이 서로 상호 토론이 활발하고 우리 이 좌파 이쪽은 조용하네요. 지금 자기 남는 시간을 좀 잘 체크하셔서 우리 강신현 후보가 토론자가 상당히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혼자 좀 입장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질문하실 것도 많을 것 같은데 활발하게 좀 토론을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거 다 뒀다 어디다 쓰시죠? 예. 저는 최준엽 토론자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그 블라인드 채용에 대해서 그 비리와 그리고 부정행위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시는데, 현행 저 또한 블라인드 채용 제도를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그 현행 블라인드 채용 제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한계가 명확하다고 앞서 모두 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먼저 그 앞서 질문 주신 거 다시 답변 드린다면, 공기업 부문 같은 경우에는 4차 산업혁명가 필요한 곳이 있을 수 있고 없을 수 있어요. 근데 다만 블라인드 채용이 취지하는 바는 어떤 직무든 간에 그 실력 중심으로 그 사람을 뽑는다, 이게 필요한 겁니다. 현재 학력 그리고 경력, 그 다음에 그 각종 스펙과 자격증들 중심으로 지금 사람을 뽑고 있어요. 공기업뿐 아니라 사기업 전부. 근데 제가 이제 4차 산업혁명을 언급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거는, 현재 기존에 있었던 직업들이 당연히 있을 거라는 확신이 없고, 그리고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개념의 직업들이 생길 예정이에요.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그래서 현재는 평생 동안 직장을 다닌다는 개념도 이미 사라졌고,
이제 내 직업이 직장을 바꾸는 걸 떠나서 내 직업도 당장 3년 뒤에 어떤 직장에 다닐지 모릅니다. 어떤 직무를 할지도 모르고. 그래서 블라인드 채용, 이거는 여러 가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데 NCS, 그러니까 국가 직무능력 표준 NCS 기반으로 한 블라인드 채용 제도를 제가 찬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블라인드 채용을 막 하는 게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에 뿌리 깊은 사회적 편견이 있습니다. 지나간 과거에 기록되어 있는 그 학력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선입관이 있죠. 당장 이 블라인드 채용 제도가 그 신호, 혁명의 신호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나중에는 이런 그 성공적 사례가 쌓인다면은 블라인드 채용 자체가 필요 없을 수 있지만 현재 직무 중심으로 사람을 뽑는다라는 그 신호탄으로서 블라인드 채용 제도가 현재 필요하고요. 그리고 사기업들이 먼저 블라인드 채용을 한 만큼 그 고정되어 있는 학과와 자격증, 스펙에 대한 직무 능력 한계는 사기업이 먼저 그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이렇게 토론을 해서 블라인드 채용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회의감을 갖는 게 현 정부가 단순히 공정한 기회, 평등한 기회에 대한 약간 어떻게 보면 보여주기식의 정책을 강압적으로 한다는 거죠. 이거를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서 강압적인 게 아니라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 질문하신 건가요? 최준희 네. 후보한테? 그래서 이 기반으로 된다 가정했을 때에도 채용 비리가 만연할지 그 부분을 질문하고 싶습니다. 저는 우선 직무에 관련해서 선발하는 것에 대해서 일단 먼저 말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지금 이거를 뽑을 때 경력직을 채용하는 게 아니고 신규 임용을 하는 것도 지금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신규직을 채용을 할 때 사실상 대졸자들이 대부분인데 대학을 단순히 20살이 넘어서 4년 정도 대학을 다닌다면 들어가는 사람들이 전공 외에 그럼 사실상 어떤 직무 연관성, 직무 능력을 갖췄을지 그것이 모든 국민들이 우려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제가 실질적으로 전공 외에 어떤 직무 능력을 갖추고 있을지에 대해서 좀 회의적이거든요. 그리고 NCS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공공기관 338곳 중에서 사기업 NCS의 컨설팅을 받는 곳이 332곳, 그리고 심지어 채용을 위탁하는 곳이 165곳이나 됩니다. 그런데 29개 사기업이 지금 채용 위탁을 받고 있는데 이곳이 300곳이 넘는 곳에 컨설팅과 채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29개의 사기업이 과연 공정성이 있을지, 그리고 이 29개의 사기업이 과연 그 공공기관들에 대해서 정보가 충분해서 과연 기관 특성을 잘 반영한 직무 능력을 기반으로 한 그걸 채용을 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에서 NCS 자체가 지금 공정성의 의문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2가지 질문 드렸는데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듣고 생각한 부분에 대해서 전혜성 참가자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블라인드 채용과 NCS 각종 채용 기준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저희가 이 자리에서 이야기할 것은 무엇이 문제인지도 중요하지만 그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가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블라인드 채용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을 하셨다면 그 대안까지도 확실하게 이야기하실 수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하신 대안이 있으시면 우리 사회의 학력이나 혹은 배경이 우리 청년들을 아프게 하는 것을 멈추게 할 대안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뭐 전공자는 아니어가지고 뭐 그렇게 대안까지 깊게 생각하진 않았지만 자료를 찾아보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토론을 이제 평가 이렇게 받듯이 이제 면접에 있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블라인드 채용이 이제 차별적인 그런 요인들을 놓고 나서 그런 것들을 블라인드 한다고 이제 이야기하기 때문에 다양한 평가자들의 구성을 통한 그런 면접 시스템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지방대 출신의 평가자도 있고 뭐 어떤 출신의 평가자도 있고 또 뭐 예를 들어서 뭐 성차별적인 발언일 수도 있지만 뭐 게이 그런 분들의 그 평가자를 둘 수도 있고, 그렇게 다양한 종류의 평가자를 두고 면접을 진행을 한다면 꼭 블라인드를 하지 않아도
좀 괜찮은 채용 제도가 될 수 있겠다. 그것들이 이제 미국의 사례에서 이제 좀 배심원들처럼 그렇게 채용 사례를 받아가지고 그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이제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에서 뭐 채용 비리나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많이 우려하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좀 투명성이나 안 그러면은 이제 그런 차별적 요인들을 놓고 밀어놔서 그것들을 가중치를 두는 것보다 다른 가중치 요소를 둘 수 있는 만한 그런 시스템과 제도들이 더 많이 포함되고 그것들을 이제 적용시켜 나가면은 조금 우리가 이 채용 제도에 대해서 꼭 블라인드를 하지 않더라도 믿을 만한 채용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강신영 토론자가 이야기했듯이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로 가면서 이제 많은 직업들이 생길 거고 또한 그것들이 어떤 직무를 어떤 적성을 요구하는지는 되게 많이 다양할 겁니다. 근데 저는 그것들은 오히려 이제 좀 창업을 통해 가지고 발현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러한 블라인드 채용 시스템을 도입을 한다는 것은 앞에서도 제가 이야기했듯이 이제 중기업이나 소기업의 입장에서는 그런 뭐 필기를 또 봐야 되고 또한 면접을 또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비효율적이다라고 일단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실례로 이번에 2017년 상반기에 한국전력에서 329명의 지원자를 받는데 2만여 명이 몰렸어요. 그래서 이제 서류 전형을 통해서 1만 명을 떨어뜨렸는데 1만 명이 이제 또한 이제 NCS를 봤을 거예요. NCS를 봤는데 1만 명을 이제 감독하는 감독자들이나 안 그러면 그 장소들이나 뭐 필기 시험 보는 시험지의 그런 비용적인 부분들도 분명히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서 또 떨어뜨려도 이제 한 329명의 3배수를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럼 거의 한 1000명인데 이제 1000명을 10분씩만 면접을 본다고 해도 1만 분이 되고 1만 분은 166시간이 되고 166시간은 7일 동안 꼬박 면접을 봐야 이게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러한 부분 비용적인 측면들과 효율적인 측면들 부분에서 블라인드 채용 제도가 과연 합당할까에 대한 의문들이 좀 약간 제기하고 싶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부분과 이전에 저희에게 제시해 주신 대안과 조금 어긋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처음에 블라인드 채용이 주는 불공정성 내지는 효과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다양한 계층을 포함한 면접진을 꾸리는 방식으로 우리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셨는데 방금 말씀하셨던 사례와 같이 저희 일자리는 한정되어 있고 지원자는 많습니다. 그 1만 명이 각자 다른 성별 혹은 말씀하셨던 성소수자 내지는 지역 그리고 학력 여러 가지 기준들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럼 그 기준들을 전부 포함할 수 있는 면접관들 꾸릴 수 있나요? 그런 능력이 있는 기업 몇이나 될까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일단 그렇게 그걸 꾸렸다고 가정을 했을 때 과연 그 사람들이 면접장에서만 판단하는 그런 것들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이 얼마나 효용이 있고 그리고 우리 사회의 편견들을 없애는데 얼마나 더 큰 도움이 되는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네, 잠깐 짧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앞에서 제가 얘기했듯이 이 블라인드 채용 제도 시스템은 이제 채용 시스템은 온전히 그런 사람을 뽑는 사람의 입장에서 자율적으로 선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의 입장도 되게 많이 다르고 여건도 다르고 또한 뽑는 인재상도 되게 다르기 때문에 이것들을 어떻게 뽑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이제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판단을 하되 이 블라인드 시스템 제도가 되게 해답처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다라고 조금 저는 이야기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 네. 부분인데요. 근데 제가 동의를 하지 못하는 부분은 기업의 자율성에만 온전히 맡겨야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못하는 겁니다. 기업의 자율성에서 맡겼습니다. 지금까지 기업이 인사를 뽑는 기준에 대해서 정부가 제시를 한 적이 없었어요. 블라인드 채용 이전에는. 그 결과가 뭐였죠? 차별과 무시 그리고 억압과 상처였습니다. 결국 그러한 것들이 쌓였기 때문에 블라인드 채용이라는 주제가 우리 사회의 화두가 된 것이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더 투명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투명한 그렇게 많은 사람이라는 게 어떤 대안이 있는지를 말씀을 해주셔야 블라인드 채용 그 시스템보다 더 떨어진다라고 우리가 인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에서 이제 인적성 검사가 저는 되게 좋은 예라고 생각을 되거든요. 그런 인적성 검사라든지 다른 제도들이 더 많이 도입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한국 남북발전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라든가 안 그러면 필기 시험의 점수라든가 면접의 점수라든가 그런 것들이 다 공개되었을 때 그런 부분들이 일정 해소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직무 적합성을 판단하는 그런 요소들의 제도들이 더 도입이 돼야 되고 또한 그런 지원자들이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을 만한 투명성들이 보장이 돼야 이제 그런 채용 비리에 대해서 이제 상처받거나 그런 것들이 해소된다고 생각을 하고,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제 블라인드 채용 제도가 완전히 해답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채용 제도들도 많이 사용할 수 있다. 그런 부분에 의해서 블라인드 채용 제도를 반대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럼 다른 채용 제도들을 사용을 할 수 있지만 블라인드 채용도 우리 사회 공정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건 긍정을 하시는 건가요? 네, 긍정을 하는데 이런 블라인드보다는 다른 더 투명성들과 그런 효율적인 제도들을 더 많이 개발하고 개선해야 된다, 더 많이 연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그 전혜성 우리 토론자가 이제 시간을 거의 다 썼네요. 나머지 분들이 이제 시간이 좀 많이 그에 비해서 많이 남으셨는데, 전혜성 토론자가 아까 상당히 좀 독창적인 발언을 했어요. 외모도 능력이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것은 블라인드 채용에 대해서 뭐 찬성이든 반대이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토론할 만한 그런 화두를 던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것도 같이 좀 버물려서 얘기해 주시면 더 재밌을 것 같으네요. 저는 이제 이미 이쪽 투명성에 대해서 논의가 너무 많이 되고 있어서 중간에 끼지는 못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저는 이 토론에 대해서 이미 양쪽 의견들이 다 나왔기 때문에 조금 다른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양쪽에서 얘기해 주시고 있는 내용들의 불공평함은 이제 학벌 이런 것들에 기인을 하고 있는데, 과연 저희가 학력에 대해서 이것이 과연 불공평하다고만 치부를 하고 편견을 유발할 수 있다고만 치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어떤 교수님들이 인터뷰를 하신 것들을 보면은 이것은 차별이 아니라 식별의 요소라고 봐야 된다라고 하는 분들도 많아요. 이제 이런 경우에는 사실 대학 입시랑 학점 경쟁이 우리나라에서 거의 가장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는 제도라고 주장을 하시는 분들의 의견이거든요. 사실 과거의 개인적 성취 기록이 이제 적격자 선발을 위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25년 정도 산 사람들이 보통 지원할 때 과거 20년간의 행적을 그대로 지워버리는 것이 과연 그 사람을 정확하게 식별하는데 합리적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토론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양쪽이 지금 불공평에 대해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사회 내에서는 학력이 능력을 식별하는 게 아니라 PR을 식별하는 데 더 많이 쓰였어요. 누군가가 나의 아군이고 누군가가 나의 파벌이고 이걸 식별하는 데 더 많이 쓰인 걸 우리 국민들이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아예 보지 말자, 눈을 감아버리자, 시력을 포기하자라는 극단적인 주장까지 이르렀던 거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부분이 정말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악영향 때문에 순기능이 되게 많이 가려져 있는 게 이 학벌 논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 NCS 같은 경우에는 채용시험 준비자들이 시험에 출제될 문제들만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 불안감 때문에 사교육 시장으로 되게 지금 발을 많이 돌리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지금 고액 과외 아니면은 뭐 고액 무슨 학원 이런 것들을 다니면서 상당히 빈부격차적 요소들이 지금 채용 시장에 많이 도입이 되고 있다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물론 수능 같은 경우에도 그런 식으로 따지면 고액 과외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겠지만 수능은 지금 대한민국 정부에서 만들고 있는 그나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빈부격차가 덜 들어가는 제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공교육을 충실히 이수한다면은 좋은 성과를 나올 수 있는 이 공교육 체제를 납두고 왜 우리는 사교육을 통해 성과가 나오는 NCS와 같은 그런 방향을 가야 되느냐. 정상적인 공교육을 통해서도 충분히 경쟁이 이루어지고 충분한 그러한 식별의 그런 편견의 요소가 아니라 식별의 요소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왜 이걸 그냥 우리는 방치해두고 새로운 방향으로 자꾸 나가려고 하는가. 아까 말씀해주신 PR 식별 같은 경우는 다른 방향으로 모색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러한 의문점이 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른 방향에 대해서 생각하신 부분이 있나요? 지금 우리의 PR 식별을 능력 식별로 전환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 있으신 건가요? 아까 저희 전혜성 토론자님께서 계속 얘기해 주셨던 것도 사실 그 맥락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토론에서 조금 벗어나서 이제 다른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양쪽 의견이 너무 안 좁혀져서 식별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자 하면 학력이 과연 능력을 보장하느냐를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면 지금 우리 사회에서 학력이 가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도 사회자분께서 말씀을 해주셨듯이 외모도 능력이 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자분께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외모도 능력이 그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요. 네네네. 토론자가 얘기한 네, 그걸 다시 확인을 해주셨어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과연 외모를
우리 직무에 맞는 그런 하나의 수단으로서 사용하기 위해서 외모를 보는 것이냐, 혹은 그냥 우리 눈에 있는 편견 때문에 그 외모가 주는 그 인상 때문에 이 사람을 높게 평가하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아직 명확하게 답을 못 내리는 부분이거든요. 이걸 명확하게 확정 지을 수 없다면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는 그 구조 자체를 저희는 바꿔야 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물론 블라인드 채용 이렇게 문제가 많은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채용을 계속해서 유지를 해나가자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포기하고 지워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 마땅한 대안이 없다면 극약 처방이라도 해야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책무라는 것입니다. 네, 일단 외모 발언 제가 얘기했으니까 좀 약간 먼저 이야기를 하자면은 이게 많은 연구 결과들에 의해서 입증이 되었고, 처음에 그 직무 적합성에 따라서 인재를 이제 채용을 했지만 이 직무 적합성 따라서 채용한 인재가 일을 잘하고, 그래서 더 많은 승진을 하다 보면은 더 많은 권한과 더 많은 역할들을 부여받을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좋은 인재로서 앞으로 성장 가능성과 미래성을 봤을 때 외모적인 부분도 한 가지의 능력으로 평가 요소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고요. 앞에서 대안을 계속 이야기하셨는데 안효건 토론자의 대안은 무엇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 강신현 토론자가 시간이 많이 남아가지고 앞에서 제가 이야기했던 그런 중기업이나 소기업에 대한 그런 이제 비효율성 부분들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강신현 토론자님. 답변 드릴게요. 현재 비용, 사람을 뽑는 데 있어서 비용이 많이 지출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현재 우리나라가 사람을 뽑는 데 있어서 과연 지금 기업들이 비용이 증가가 되는 게 과연 부적절한 일인가? 기업들이 사람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기업들이 비용을 내는 건 온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현재 지금 구직자들의 경우에 보면은 과도한 스펙 경쟁과 학력, 그리고 과도한 취업 경쟁에 있어서 그 비용을 다 구직자들이 내고 있거든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학벌주의가 더 심하기는 해요. 그래서 아이비리그 출신의 사람들을 다 뽑아서 거기다 이제 그 사람들 중에서 직무에 얼마나 적합한지, 일을 얼마나 잘하는지 알기 위해서 합숙을 합니다. 그래서 2주 가까이 합숙을 하면서 그 안에서 묻고 교육하고 테스트하고, 그리고 어떻게 생활하는지까지 다 봐가지고 그 사람의 밑바닥까지 다 드립니다. 그 비용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고서도 일 못하면 그냥 잘라버려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단 나를 증명할 수 있는 그 비용을 대부분의 구직자가 돼요. 근데 그거를 이제 과도한 스펙 경쟁과 이거를 문제를 가리면서 그 경쟁을 멈추고 그 비용을 사람을 구인하는 데 있어서 그 비용을 기업들에게 전가해야 한다는 거죠. 물론 대기업이라든지 중견기업까지는 그 비용을 다 낼 감당이 되겠죠. 중소기업이나 소기업은 그 부분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마찬가지예요. 이 부분은 기업의 자율성이라고 했잖아요. 전 그 부분이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현재 현행되어지고 있는 블라인드 채용 제도는 정부의 약간 강권에 가까운데, 저는 이걸 반대하는 거거든요. 원래 블라인드 채용 제도가 기업들에 의해서 생겼고, 그거를 자생적으로 발전시켜 와서 사트라든지 NCS라든지 이런 거를 개발하기 시작했는데, 거기서 갑자기 정부가 괜히 오지랖을 부린 거예요. 근데 자율화에 아끼면은 그 부분은 결국 기업이 감당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비용을 들여서 정말로 유능한 인재를 뽑는다면은 그 사람이 그 채용 비용의 50배, 100배의 가치를 한다면 그 기업이 더 성장을 하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면은, 그러면은 블라인드 채용 제도를 안 해도 그렇게 인재를 뽑을 수 있다면은 괜찮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네. 그런 방식, 제가 말하는 건 블라인드 채용 제도는 현재 학력이 가려져서 명문대 출신의 사람들이 일을 더 잘할 가능성이 높은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일부 제대로 공부하지 못한 게으른 명문대생은 일을 잘 못합니다. 반대의 경우 지방대에서 이제 지방대 올라와가지고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서 직무가 뛰어나요. 근데 서류 전형에서 떨어져서 그 능력을 검증할 기회조차도 못 줘요. 그러니까 현재 블라인드 채용 제도가 필요한 이유는 그 선입관을 지우는 일. 그래서 이거를 전면 시행함으로써 그 선입관을 지우는 과정이
완전히 이루어진다면 그때는 블라인드 채용 제도가 필요가 없죠. 하지만 지금은 필요합니다. 저랑 주장이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결국에는 기업의 자율성과 기업의 필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블라인드 채용의 필요성을 이야기하셨고 기업이 비용 부담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셨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 사회를 돌아봤을 때 기업에게 자율성을 맡겨 놓는다면 그 비용을 과연 기업이 온당하게 지는 게 맞는가? 기업이 필요에 따라서 사람을 뽑는 것인데 그 필요에 따라서 사람을 뽑을 때 어떻게 뽑는지를 결정하는 것까지 기업의 방식이라면 그 방식이 기업에게 비용이 전가되는 방식일 리가 없잖아요. 당연히 그렇겠죠. 그렇죠. 그럼 구직자에게 전가되는 방식을 계속해서 유지를 해야 하는 건데 이 앞뒤가 좀 안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기업에게 비용을 전가하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기업에게 좋은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기업이 그걸 자율적으로 선택한다라는 주장이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기업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조직입니다. 이 생태는 바뀌지 않아요. 기업은 우리 하나하나를 봐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기업은 최대한 우리 지금 내가 당면에 있는 과제에 어울리는 인재가 누구인가 이것에만 몰두해 있어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그냥 기업이 자율적으로 알아서 블라인드 채용을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우리 사회의 생산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하다고 여겨지고 있는 블라인드 채용은 정부가 좀 더 주도적으로 강하게 추진을 해서 사회적으로 일단 보편화가 된 다음 그 아까 말씀하셨던 시민 의식이라든지 뭐 기업 문화라든지 이런 문화적인 부분을 개선해 나가는 노력을 같이 곁들여서 최종적으로는 말씀하신 그 지점 블라인드 채용을 없앨 수 있는 그 지점까지 도달해야 한다. 그게 저의 의견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저와 차별점이 너무 크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이 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안효건 그 토론자님께 하나만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거에서 조금 늦은 답변이긴 하지만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아무래도 이제 국민들의 감시나 아니면은 우리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쿼터체 같은 이런 이제 제도적인 보완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제 지금 이 토론 자리가 그걸 논하는 자리라기보다는 저희가 일단 근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제도 자체, 블라인드 채용 제도 자체는 일단 이 해결 방안이 안 된다라는 거를 강조드리고 싶었고 그 외의 해결 방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추상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대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게 아니라 블라인드 채용을 해야 한다, 해야 하지 말아야 하는데 집중을 해야 한다라고 하셨는데 네, 대안을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네네. 정확한 그러니까 그 대안을 중점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조금 부적절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블라인드 채용을 우리 사회에서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를 이야기하려면 블라인드 채용보다 더 나은 대안이 있는가에 대해서 필수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죄송합니다. 예, 우리 안효건 토론자는 시간을 다 썼습니다. 나머지 분들도 10초, 전혜성 우리 토론자가 11초, 강신현 39초, 최준엽 20초 이렇게 남았습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쓰셔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요. 한번 써보시죠. 네, 일단 제가 먼저 좀 얘기를 하자면은 저희가 공감하는 부분이나 그런 부분이 다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에서 제가 얘기했듯이 블라인드 채용 제도는 뭐 맞는 해결책이 아니다. 지금 당장 필요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앞으로 놓고 볼 때 필요책이 아니고 또한 그런 비리 문제나 그런 투명성들도 제고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안효건 토론자님이 마지막으로 질문 주신 거에만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직자와 구인자들 간의 그 비용 전가에 대해서 기업의 자율화에 맡긴다면은 그 블라인드 채용을 굳이 강요해야 하는가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보기에는 구직자들의 비용 지출이 더 크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의 수정 자본주의처럼 그 수정을 가야 되는 게 많은 젊은이들이 취업을 하면서 그냥 과도하게 경쟁 소모를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그걸 아끼자는 거죠. 그 아끼는 비용이 기업의 비용 전가하는 것보다는 적다는 일자리 창출 비용으로 수십조를 사용하는데 그 부분을 지원해드리면 좋지 않을까. 시간이 다 되어서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마무리 말을 하겠습니다. 문제는 이제 다들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 똑같은 문제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건 이제 급한 불 끄기용으로 이 이제 블라인드 채용이 적절한가라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저희는 이제 블라인드 채용이 급한 불 끄기용으로도 부적절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합리적이지도 않고 불만 더 키울 수 있다라는 그런 주장을 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우리 토론자들 시간을 다 썼는데 지금 시계가 다 0000이 됐는데 안효건 토론자 시계가 다시 1분으로 살아났네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렇군요. 예. 예, 이제 네 분 토론 잘 들었습니다. 제가 좀 처음에 이제 우려했던 것은 예선이 그렇게 치열한 편이 아니었어요. 총 참가자 수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어서 얼만큼 실력 있는 분들이 16강에 올라왔을까라는 좀 궁금증이 있었는데 예상보다 굉장히 실력 있는 분들이 올라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에 뭐 굳이 개입하지 않더라도 각자 토론하는 내용이 잘 부각됐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누가 뭐 누가 제압하고 이런 게 아니고 이 토론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평가자 여러분들께서 평가를 하실 수 있도록 토론자의 발언 내용이 이렇게 골고루 부각될 수 있도록 돕는 게 제 역할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잘 된 것 같습니다. 중간에 뭐 제가 준비한 질문이나 이런 것들을 쓸 필요도 없을 정도로 질문이 잘 진행이 됐습니다. 권은희 의원께서 오늘 오셨는데요. 우리 최준엽 멘티 좀 조마조마하면서 마음으로 보셨을 것 같아요. 평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제가 이번에 국정감사를 네. 하면서 채용비리, 고용비리가 저희 행안위의 가장 큰 이슈였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블라인드 채용에 대해서 최준엽 토론자하고 완벽하게 동일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채용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블라인드 채용은 전혀 아무런 기준 대안이 될 수 없고 오히려 그 부작용을 심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고, 우리 사회의 학력 지상주의, 고스펙 위주의 인재 채용, 이 문제점은 우리 사회가 어떤 인재를 좋은 인재로 봐야 하는지, 어떤 게 전문가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실 기준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저 학력과 스펙에만 의존해 왔는데, 그렇다면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는 어떤 인재인지, 전문가는 어떤 사람을 전문가라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그 종목이나 산업이나 해당 분야에서 자율적으로 합의가 돼야 되고, 그런 합의를 기준으로 한 그런 채용 제도가 대안으로 마련이 돼야 한다라는 그런 문제의식이 있었고요. 이런 문제의식에 대해서 우리 최준엽 토론자가 잘 인식을 하고 또 토론을 해준 것 같아서 즐거운 마음으로 봤습니다. 예, 방금 들으신 내용은 그냥 잊어버리십시오. 네, 잊어버리시고 그냥 참고 내용으로. 예. 왜냐하면 다른 토론자들이 좀 긴장하는 모습을 제가 봐서 마무리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1분씩 말씀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다른 멘토로 참여하신 분들이 또 말씀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발언은 강신현, 전혜성, 안효건, 최준엽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신현 후보 1분 마무리 발언입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과거 1957년 고 이병철 회장께서 삼성에서 최초로 공개 채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공개 채용을 할 당시에는 외부 노동시장도 없었고 경력자도 없었고 폐허 속의 한국에서 그저 적절한 기준도 없이 사람을 뽑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대졸자 중심의 이력서 제도는 획기적이고 공정한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현재 기업 문화가 만들어졌고 발전을 했는데,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 이제 직무가 완전히 바뀌고 학제가 이제 고정화되어 있는 시기에는 적절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기에는 학제가 고정화되어 있는 대학 제도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사람을 뽑는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현재 그거를 가장 가리는 게 학벌주의와 그 지연주의인데 그거를 가릴 수 있는 게 현재 블라인드 채용의 보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시간을 잘 맞춰주셨군요. 그 다음에 전혜성 후보입니다. 네. 이런 시를 하나 인용하고 싶습니다.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이라는 시인데요. 사람이 온다는 건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입니다. 기업은 사람을 뽑는 입장에서 되게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래를 예측할 때 과거를 보고 예측을 하는 데 있어서 그 과거는 되게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이 되면서 또한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런 블라인드 채용이 만능 해결책이 아니다. 우리가 더 투명성을 제고하고 다른 시스템들을 통해서 그런 직무 적합성이나 여러 것들을 판별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지 다 가린다고 해서 맞는 능사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비효율적인 채용과 역차별을 낳을 수 있는 블라인드 채용에 반대한다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예, 안효건 토론자입니다. 편견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눈을 감는 것이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눈을 감을 때 보이지 않는 것은 편견뿐만이 아닙니다. 자세히 보아야 더 예쁘고 오래 보아야 더 사랑스러운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개성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개성을 있는 그대로 맞이하고 각자의 색으로 꽃처럼 피어날 때 우리는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편견과 부정에 가득 찬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차가운 겨울바람처럼 매서운 편견의 시선이 우리의 꽃들을 꺾어 짓밟아버리고 있습니다. 당장은 이 바람을 막아줄 바람막이가 반드시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블라인드 채용을 없애자 혹은 하자 이런 양극단에 있는 주장을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사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사회 최소한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예, 마지막입니다. 최준혁 토론자. 구더기가 무서워 장을 담그지 못하랴. 정부에서 발표한 블라인드 채용을 가장 잘 표현한 속담이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구더기는 편견 유발 정보를 저는 말하고 장은 채용에 큰 도움을 주는 정보를 말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전 여기서 더 나아가서 구더기라고 표현한 편견 유발 정보도 과연 편견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이것은 오히려 식별 정보라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한 저는 10분간의 토론을 통해서 첫 번째로 정부의 취지에 맞지 않는 대책일 것이다. 둘째로 정부의 기대 효과가 발생하지 못할 것이다. 셋째로 사회적인 부작용이 오히려 더 발생할 것이다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장을 담그지 않으면 구더기도 더 꼬이고 파리도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장을 당장 담궈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네 분 토론자의 발언 모두 들었습니다.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제 토론을 12분씩 다 들으셨습니다. 평가단 여러분들께서는 이 토론자들 네 분에 대한 그 지금 점수표가 돌아가고 있을 텐데요. 10점 만점으로 총평을 해주시면 됩니다. 뭐 보니까 세부 항목이 있는 게 아니고요. 세부 항목은 마음속에서 머릿속에 정리하셔서 결론만 10점 만점에 몇 점 이렇게 해서 각 후보들을 평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평가 점수표가 돌아가고 있나요? 작성해 주시면 저희가 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 돌아갔군요. 그 접수해서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찬스 공지가 아까 제가 따로 해드리진 않았는데 찬스 그거는 우리 멘토들이 하시는 거였죠? 토론자들도 가능했고, 근데 이번에는 뭐 찬스를 쓸 필요가 없을 정도로 토론이 아주 잘 진행됐던 것 같습니다. 아까 그 멘토 중에 권은희 의원께서 먼저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멘토 여러분들도 앉아 계십니다. 뭐 소감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우리 정병국 의원실에 네. 오늘 토론 정말 의미 있고 재미있게 잘 봤고요. 네. 우리 아까 안효건 토론자께서 해주신 얘기, 청년들을 아프게 하는 지금의 제도라고 했는데 청년들을 아프게 하는 것은 채용 제도가 아니고 일자리가 없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없는 일자리도 특정의 사람들이 가져가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블라인드 채용은 그것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 강신현 토론자의 입장을 다시 한번 지지하고, 여러분들 제가 얘기 안 드렸는데 우리 강신현 토론자는 사실 우리 손학규 대표님의 손자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거 잠깐만요. 이거 우리가 지금 블라인드 채용 얘기를 하는데 우리 유승민 대표님의 사위이자 안철수 대표님의 조카입니다. 누가요? 이렇게 이렇게 거짓말을 했는데 기분 어떠세요? 블라인드 채용은 가릴 건 가리고 밝힐 건 밝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오늘 활발이 됐고, 제가 드린 얘기는 사실 거짓말이었다는 거. 우리가 준비를 그렇게 무리를 빚고 그러십니까? 예? 자, 예, 여기 앉아 계신 네 분 토론자가 전부 손학규 대표의 손자입니다. 손자. 예, 깜짝 놀랐습니다. 자, 다 끝났나요? 채점이? 네, 그럼 집계를 하고 있나요? 네. 또 다른 우리 멘토, 우리 김삼아 의원실에서 오신,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요, 현실적으로 이제 그 어떤 이제 채용 시스템을 한다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모든 건 다 이제 까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뭐 명문 대상에 들어오든 이제 블라인드 채용을 해가지고 이제 그런 거 없이 뽑았던지 간에 누가 이제 그 해당 뭐 공기업이 됐던 사기업이 됐던 누가 이제 훌륭한 인재가 됐던지는 일단 사후적으로 그 사람이 어떻게 일하는 걸 봐야만 확인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사전적으로 어떤 제도를 세운다고 할지라도 여기서는 이제 대박이 나올 수도 있고 꽝이 나올 수밖에 없고, 이 한계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 사후적인 그 사후적인 이제 검증과 이제 피드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당에서도 이제 계속 유연 안정성이라는 이제 그런 개념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계속해서 이제 그 문호는 넓히고 실력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한번 들어간 사람들이 이제 계속 이제 철 박동처럼 이제 계속 이제 회사에서 버티고 이제 그런 식의 하는 게 아니라, 실력 있는 사람 올라가고 실력이 없는 사람들은 이제 좀 해고될 수 있는 그런 어느 정도 유연성이 확보가 돼야 기본적으로 실력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이제 지방에 이제 학력이 없는 사람들도 이제 충분히 이제 들어가서 다시 능력을 이제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블라인드 채용뿐만이 아니라 그와 연결된 이제 그 제도라든지 그 노동시장 구조라든지 그런 것들 같이 이제 연결해서 이제 같이 이제 공부했으면 이제 더욱더 이제 발전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정운천 의원을 대신해서 오신 우리 네.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마무리 발언을 하게 됐는데 뭐 제가 그 정도로 훌륭한 사람은 아니고요. 토론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되게 좀 느꼈던 거는 거의 다 비슷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결국엔 좋은 사람을 공정하게 뽑자는 이야기를 하신 것 같고, 그런 면에서 뭐 다들 맞는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이게 내용이 막 모호해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기업은 성과를 내는 것이고, 어떤 사람을 뽑았을 때 그 사람이 이 자리에 와서 맡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 자리가 만약에 뭐 영업을 해야 한다던가 어디 나가서 누군가를 만나야 하는 자리가 된다면 뭐 외모 또한 그 어떤 일종의 그 포션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글쎄요, 지금 학력 중심의 서열 중심의 그런 뽑는 제도에 대한 대안체가 블라인드 제도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은 좀 생각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잘 봤습니다. 예. 자, 이제 토론자들, 그 다음에 멘토 여러분들 말씀을 다 들어봤습니다. 이제 집계가 끝났다고 합니다. 결과 발표는 심사위원장이신 김철근 심사평가위원장께서 직접 해 주시겠습니다. 어디서 해 주시겠습니까? 마이크가 글로 가나요? 예.
소감도 말씀해 주시고 결과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토론을 정말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부터 오늘은 굉장히 발랄한 얘기를 좀 많이 들을 수 있겠다 이런 기대까지 하고 왔는데 걱정은 순간 사라졌고요. 그리고 저도 TV 토론을 상당히 많이 해본 경험자인데 제가 나가는 TV 토론보다 훨씬 더 진지하고 대안도 많이 내놓고 이렇게 한 토론이어서 이렇게 우리 청년들이 바른미래당에 관심을 가지고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이런 대안들을 내놓는다면 당도 더욱더 발전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굉장히 분별하기 어려웠습니다. 제가 네 분의 토론을 보고 제가 나름대로 점수를 냈는데 그 점수에 거의 비슷하게 우리 그 총점이 나와서 대부분 비슷한 생각을 했구나 이런 말씀드리는데요. 우선 토론은 다들 잘하셨습니다. 분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잘하셨는데 몇 가지 지점을 두고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우선 토론 준비를 어느 정도 했는지를 좀 봤고요. 그 다음에 자기 주장에 대한 설득력이 어느 정도 있었냐, 누가 더 설득력 있게 말씀을 하셨냐 이런 것도 봤고요. 그리고 논리의 일관성에 대해서도 조금 봤습니다. 그리고 네 분이 토론을 12분씩 했기 때문에 10분의 상호 토론 시간에 토론 장악력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본인의 그 존재감이 어느 정도 드러났느냐 이런 지점도 봤고요. 마지막으로는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을 제시하는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뭐 이런 정도로 평가를 제가 이제 대표로 말씀드리는 건데 아마 대부분의 그 우리 평가단 분들이 이런 지점들을 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정말 수고들 하셨고요. 제 마음속으로는 네 분 다 합격을 해드리고 싶은데 이게 또 점수를 우리가 점수 공개할 수 있나요? 아니면 당선자만 얘기하나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근데 이게 저희가 표로 다 돼 있기 때문에 뭐 부당하다, 뭐 브라인드 채용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브라인드 토론 평가가 문제 있다 이런 분들에 한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공개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신 분만 말씀드리면 되는 거겠죠? 네. 정말 네 분 다 하셨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 토론자 분 여기는 A1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A1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안효건 토론자죠? 안효건 토론자. 네. 예, 축하의 박수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 토론자 전혜성 토론자가 8강 진출이 확정되었습니다. 두 분은 축하드리고 두 분은 위로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결과가 나왔습니다. 안효건, 전혜성 토론자가 8강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축하드리고요. 또 최준엽, 강신현 이 두 분 토론자 역시 손학규 대표의 손자라고 하는데도 우리 토론자 여러분들께서는 공정하게 하여튼 위로 드립니다. 수고하셨고 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게 오늘은 뭐 결과가 이렇게 됐지만 내용상에는 제가 보기에도 큰 차이는 없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각 조에서 뭐 2명 이상을 뽑고 어떤 조에서 1명도 안 뽑고 뭐 이렇게 될 수 있는 시스템이었으면은 아마 여러분들 다른 분들도 들어가실 수 있을 만한 그런 토론 내용이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러면 8강 진출하신 분들께 축하드리고요. 글쎄요, 제가 토론을 보면서 우리가 한 것은 블라인드인가요, 아닌가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일단은 여러분들은 이 앞에 계신 분들의 처음에 출신지, 이름을 봤습니다. 성이 나랑 같구나, 뭐 이런 정도의 정보는 갖고 계셨겠죠. 이 출신지를 봤고, 그 다음에 얼굴은 봤습니다. 토론 내용을 들으셨고, 그 이외의 것들은 이제
정보가 없으셨을 것 같은데 이거는 블라인드인가요? 아닌가요? 블라인드 채용은 대체 뭔가요? 정의가 뭘까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먼저 좀 정리가 된 상태에서 토론에 들어갔으면 좀 더 포인트가 있는, 포커스가 있는 토론이었지 않았을까, 그런 뒤늦은 좀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오늘 토론해 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평가해 주신 분들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1차 A조 토론 배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